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주로 정경련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산과의 관계,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시간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래서 설치되면 제가 예상하실 질문을 미리 좀 알려주셨더라면은 제가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제가 그때 뭐 시간 너무 급해가지고 또 뭐 메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선생님 대충 뭐 다른 데서 신문에 기고한 것들 제가 다 참고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산 거는 없고. 마이크인데 여기가 잠깐 나올게요. 너무 안 좋으셔서. 안 그래 제가 이쪽으로 팩스 같은 거 쓰면 뭐 팩스로 보내줬으면 됐는데. 그죠? 이 표를 보려면 시간이 좀 너무. 이제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치매기도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요. 말하는데도 발음도 정확치 않아지고, 그 다음에 사고를 하는데도 사고에 정렬이 되지 않고 또 자꾸 간단하게 잊어버리고, 그게 참 여러 가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자들이 와서 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고 써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쓸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그냥 앉혀놓고 내가 그걸 구두를 불렀어요. 그대로 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다려 나가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그때는 그 저기 사고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동창회라든가 무슨 모임이라든가 근데 한 10년 이상 일치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야 할 것 같은데 모두 몇 분이나 인터뷰를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 한 60여 분 했습니다. 그래요. 참 큰일이네. 뭐 현대 그룹 성장 사업 해가지고 문화사회, 교육, 뭐 예술, 지역사회 차라리 그 아산병원 그쪽 어디 뭐 사무실 한 칸을 해놓고 초청을 해다가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또 연로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아산병원이 좀 외지잖아요. 사실 그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편하신 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구수 학생분들이 그 근처 뭐 어디 안 그러면 대구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저기 압구정로 뭐 이제 그 중무회 사무소 뭐 그 오비회가 다 있거든요. 건설 뭐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그러게, 아니, 날씨가 좋네. 그때 21일로 그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렇죠? 네. 근데 그 날씨가 추워서 또 오실 수 있겠나.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어르신들 좀 움직이기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뭐 여기 대기실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차가운 걸 드세요? 네. 이렇게 차가운 걸 드세요. 이제 차 가져올 거예요. 아니, 차가 너무 차가운 걸 드시는데? 얼음이 막 둥둥 있는 걸? 네, 저 약간 물 좀 땡길까요? 좋겠네요. 아니야, 조심해요.
아니. 저희들 괜찮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너무 가까이 가면 너무 뜨겁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냥. 약간 줄이. 소리. 됐어. 네. 추워서 더지 이렇게 다. 옷 엄청 많이 입어. 예, 소리 춥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엄청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날씨 추운데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아산 관련 이제 구슬 자료 수집 사업을 제가 4년째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정경련 관련 그런 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구슬과 정리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 선생님 구슬자, 네. 호칭 구슬 저희들 면담자.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산 정주영 회장 창업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네. 용어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구슬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구슬자의 유년 시절, 생년월일, 네네. 고향, 네. 뭐 가족관계, 네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제가 출생한 거는 1935년 7월 9일이었고요. 네. 출생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 예, 등암리라는 그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해방될 때까지 그 해방된 것이 그 당시에 국민학교 4학년 네, 그때였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그곳에서 있다가 해방된 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예, 서울로 올라와서 한 두어 달인가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왕십리에 있는 무학국민학교 예, 그 4학년에 이제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학년을 졸업하고 예, 이제 서울중학교에 입학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중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6.25 사변이 났어요. 그래서는 잠깐만. 그게 이제 6.25 사변이 나가지고 그 고흥으로 다시 이제 그 고흥이라는 그 고향으로 다시 피난을 갔었죠. 피난을 가가지고서 고흥 농업중학교라고 하는 데서 편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강생으로 편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예, 근데 그때 학제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가 있었어요. 예, 그전에는 그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 6학년에 이제 6학년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예, 그때부터는 이제 학제가 바뀌어져가지고서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년 졸업하고 다시 대학을 가는 이런 식의 학제로 변경이 돼서 그 이제 청강생활 고흥농업중학교에 3개년 과정 그러니까 3학년 과정을 마치고서 그리고 이제 내 모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6.25 사변종이 돼가지고서는 서울은 수업이 안 돼 있었고 그 이제 모교가 어디로 와 있었냐면 부산으로 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형편이 그쪽으로 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그 6.25 사변이 난 50년 그 다음에 51년 50년이구만 50년 12월까지 고흥에서 있었어요. 그때 12월 말에 부산으로 모교를 찾아서 이제 돌아갈까 그쪽 부산에 옮겨갔습니다. 이제 부산에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땅바닥에 천막을 쳐놔두고 하는 가교사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앉아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김원규 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교육자였어요. 예. 그분이 이제 교장이었는데, 그분이 노력을 해서 부산에는 수산시험장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이제 저 부지가 좀 넓은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지까지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급을 10학급인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전에 볼 것 같으면은 간이음식점에 기타란 나무이자 예. 그걸 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앉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지나가지고 52년인가 되는데, 52년엔 그때는 이제 서울에도 분교가 거꾸로 이제 분교가 설립돼가지고 그 도서실을 했던 그 자리에서 두 학급을 만들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학생들을 받아들였어요. 같이 서울중학교는 다 서울중학교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니까 서울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 있던 형편이 못 되고 아버님이 서울로 이제 거주에 그 저희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아버님 따라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그 서울고등학교 서울분교에 거기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예.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전교생이 예. 전부 서울로 옮겨왔어요. 예. 근데 서울로 옮겨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서울중학교 체육관으로 있던 자리를 그걸 전부 이제 교실로 나눠가지고 예. 해서 그 부산에 있던 학생들 전부 이제 받아서 수용을 하고 또 부산 모교에 못 있고 다른 지방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학생들 전부 이제 주로 모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3학년 과정을 마치고서 대학을 가게 됐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졸업생이 원래 졸업생 입학생은 한 300명이었는데 그때 졸업생은 다른 학교 학생들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는 지방에 여기 흩어져서 그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사람도 있었고 예. 또 일부는 6.25 난 직후에 그 인민군들이 각 학교별로 학생들 전부 학교로 소집을 했습니다. 예. 그게 명분이 뭐냐면은 와서 신고를 해야만, 등록을 신고를 해야만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모교로 갔어요. 근데 모교란 그때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인민군들이 학생의원군을 뽑기 위한 그런 그 저기 네.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거길 갔다고. 가서 딱 갔더니 기순으로 쭉 세워요. 기순으로. 근데 난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근데 1학년서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그 과정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모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는 나이가 그때 16살이니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아니, 그 중학교 4학년 그 당시에 4학년 이상 학생들은 전원 다 중학교 3학년 때리는 키가 좀 큰 아이들만 골라서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우영군으로 그냥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영군으로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상당한 거죠. 정말 인명선실 받고. 그게 나는 그 당시에 키가 작은 편에 속해서 제일 뒤에서 넷째 줄인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그냥 떼내서 다 힘을 알고 그냥 도망왔죠. 예. 그게 살았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 동급생 가운데서도 키 큰 아이들이 거의 3분의 2가 우영군으로 붙들려가서 그게 그냥들 많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은 뭐라습니까? 대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갔어요. 예.
법과대학은 현재 그 저기 법학과 예. 이제 저 법과대학은 과가 행정학과하고 법학과가 있었습니다. 이 법학과는 이제 저걸 배웠죠.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가족 관계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것이 89년도까지 살아계셨으니까 89년도까지 살아계신 그때 계셨고 제가 장남이고 예. 밑에 남동생이 둘, 여동생이 둘, 그래서 5남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도 남동생도 다 이제 결혼해서 지금 그런 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슬자 아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로 뭐 정경련에서의 생활인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구슬자는 정경련 근속 28년 네, 그렇습니다. 공채 1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정경련의 어떤 그 위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예, 정경 입사에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간 공군에 이제 공군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공군 장교로 들어간 동기는 1958년도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이제 그 3학년서부터 고시 공부를 한답시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한답시고 한 것이 실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방 한칸에서 온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맨날 이 사채꾼들이 네. 아버님이 그때 이제 사채를 좀 빌려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채꾼들이 몰려와서 행패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고시 공부하는 것도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엄벙덤벙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2학년, 3학년까지도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 이제 아버님을 피해버리시고 내가 이제 그 모든 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는 참 일도 많고 복잡한 일 많아서 공부를 거의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아버님도 이제 원래 그 법무사 그전에는 사법사라고 했습니다. 사법서사. 그 아버님이 법무사를 쓰면 일제시대부터 이제 사법사를 하셨는데 해방이 되면서 과거 일제시대에 있던 자격을 전부 그 무효화하고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는 대한민국 전국, 남북한 전국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20명의 사법사를 골랐습니다. 변호사 60명.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때가 해방된 다음 해죠. 그 이제 사법사를 자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6.25 직후에는 그 법무사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누가 뭐 거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도 없고 등기 업무라든가 무슨 뭐 그런 비동사건이라든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자격만 있지 생업수단이 못했습니다. 생업수단이.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한답시고 한 것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57년쯤 되니까는 조금 사회가 안정되고 부동산 거래도 되고 그래서 이제 사법사가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내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래서 나도 고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하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시내 서적을 하나 사는 거 책을 좀 사러 나갔다가 그 당시 이제 대학을 졸업할 것 같으면은 바로 군대에 갔어야 군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피해 숨어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하면서 책을 사러 나갔다가 동대문 경찰서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이제 경찰서에 마당에 저다 붙들려온 학생들 다 같이 죽으러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이 알고 오셨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서 빼내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야 이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고시 시험 보러 가는 도중에 붙을 때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예. 아무래도 군대를 먼저 갔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공군 장교 그 각종장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공군 각종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그게 58년 7월인가 이제 공군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각종장교로 입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군 장교로 이제 제대한 것이 61년 12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 제대한 것도 의병제대로 됐어요. 의병제대. 예. 왜 의병제대가 됐냐면은 공군 장교를 임관해가지고 김포가 제11전투비행단이라고 했습니다. 11전투비행단의 인사장교로 배속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 6개월 후에 공군대학, 공군사관학교 공군대학 이제 지금 보라매 공원, 네. 거기가 이제 공군대학 공군사관학교 있습니다. 공군대학의 인사과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소위 달고 인사과정으로 간 겁니다. 인사처장은 대령티오고 인사과정은 대위티오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이 모자랐든지 제 소위 달고 그냥 들어와서 인사과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하는데 한 해 신체검사를 하니까는 폐에 크라브가 끼었다. 그냥 구름 같은 게 끼었다 이거죠. 이게 폐결핵이 이제 저거다. 그래서 왜 내가 어디서 폐결핵을 알았을까? 폐결핵 왜 걸렸을까? 공공 생각하니까는 김포에는 11전 비행단도 그때 이제 비행단 창단 시기가 돼서 거기에 이제 인사과 직원들이 그 인사서리 있지 않습니까? 좀 소리가 복잡히 많은데 그래도 정리해가지고 이거 쭉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거기에서 저희 폐결핵에 되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는 폐결핵 결과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대전에 공군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그쪽으로 이제 전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하다가 완전히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치료가 안 되냐면은 공동이 생긴다나요? 다음에 약을 먹을 때는 점점 예. 범위는 줄어드는데 공동이 생길 것 같으면 이 공동이 여간해서는 치료가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뭐 공동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뭐 활동도 못하고 좀 과격한 일도 못하고 좀 폐인 되겠더라고.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알려진 것이 이화여대 흉부외과에 유박사라고 하던 그 흉곽외과 그 담당 교수가 이 공동수술을 잘한다고 그런 이제 그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대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서는 한 12월 후에 퇴원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머지 정양을 좀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정양을 좀 할 것도 조용히 한 날 가야겠는데 그 서울 근처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더니 마땅한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주 조용한 데를 찾아가면서 저한테 갔다고 가서 한 있어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안 됐어. 적적해서 너무 적적해서 그 역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가끔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오히려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찾은 것이 저쪽에 그 수유리 쪽에 뭡니까 거기에 해공 신익희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네. 그 묘직이 집이 있었어요. 그 묘직이 집에서 방북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숙생을 치고 있었다고. 거기 같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이제 거기가 거의
소위 산책로가 돼가지고 예. 사람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거기 크리스찬 아카데미인가 지금 크리스찬 아카데미 거기 그 연수원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도 그 바로 연수 맞은편이라 그 이제 거기 가서 그 휴양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정양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걱정인 게 뭐냐면 나이가 그 당시에 이제 28이 됐다고. 근데 이건 나이가 좀 돼가지고도 용돈 한 번은 못 벌고 부모한테 의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 야 이거 취직을 해야 할 텐데 이제 그 저기 폐결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고 그게 뭘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취업 기회가 없었어요. 예. 은행, 한전 뭐 그 정도 있고 신문사.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신문사, 은행, 한전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공고난 거죠. 예. 근데 그 이제 시기가 다 지나버리고. 근데 이제 뭔가 나도 취업을 해야 할 텐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 해공 신익시 묘지기 집에 동아일보가 배달되고 있더라고. 아, 예. 근데 그 동아일보를 보니까는 하단 5단통으로 그 지원부지 광고가 나는데 예. 굉장히 크게 난 게 그 상당히 재력이 있는 아주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시험이나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는 원서를 내놓고 아무한테도 얘기 않고 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 300여 명 시험 보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것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한국경제인협회라고 돼 있었습니다. 아, 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근데 이걸 좀 뭘 하는 기관인지 전혀 알 수 없고 하여튼 시험 봐서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서야 이제 아버님한테 상의를 했죠. 아, 내가 그냥 들어가서 무료해서 시험 봐서 합격이 됐다고 하는데 한국경제인협회라고 합니다. 이게 뭔데, 뭐 하는 데인지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보자고. 그 사무실 어디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이, 그 무슨 빌딩이더라? 해남 빌딩. 해남 빌딩. 해남 빌딩 6층에 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침 그 해남 빌딩 6층에, 그 무슨 수산인가 하는 그 수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부사장이 아버님 친구래요. 동양 친구래, 고흥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라도 지금 우주센터에 있는 네. 나라도 출신으로 일제시대 규슈대학을 졸업하고 그 수산학을 전공해서 이승만 장군 밑에서 수산국장을 하던 분이에요. 가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을 가만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분이 생각나면 안 나네. 예. 하여튼 그 수산국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그 회사에 그 수산 회사인데 그 수산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 같은 층이기 때문에 잘 알 거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니까 그게 한국 재계에 중견들이 다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회장이 이병철 씨고 당시에 그거 좋은 데라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니기로 마음 먹고 내가 공군 중위로 있을 때에 거의 그 제대하기 전에 중위로 있을 때 월급이 2,800원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여기 시험을 보고 나서 난 돈이 아쉬운 놈이기 때문에 월급도 얼마나 받을 것 같으냐 하고 이제 거기에 있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는 당신은 대학 대졸생으로 이제 저기 때문에 아마 10,000원은 낼 거요. 큰 기대를 하고서는 다녔는데 첫 달 월급을 또 받아보니까는 세금제하고 5,5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실망하고서는 에이 이놈들 다니다 하고서는 또 어디 시험 볼 데 없나 싶어서 이제 찾고 있는데 외무부에서 4급 시험을 보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 고시 3부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교관계 그쪽 계통의 공부를 통해서 세계사라든가 무슨 외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쪽 외부 한부 고시의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겠다 하고 이제 또 그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참 세상에 인연이 오는데 해서 내가 공군대학에 있을 때에 학술연구부, 인사처, 무슨 처, 군수처 뭐 등등 있는데 학술연구부라는 게 이제 그 대학, 공군대학이니까 그 카리큘럼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서예요. 거기에 이윤희 중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하고 좀 가까웠죠. 그 이제 그 같은 공군대학 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진출했습니다. 대위 이상은 스카우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군대학에 있던 사람도 한대라는 분은 바로 그 스카우트에 가서는 다음에 대사로 나갔고, 그 이윤이라는 분은 중령이었는데, 그게 이제 총무과장, 외부 총무과장으로 발탁이 돼서 거기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아유, 저 양반 어떻게 여기 와있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가서 이제 시험을 또 봤는데, 이게 항상 그 외부 사고 시험은 제2외국어로서, 독일어, 불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스페인어인가? 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항상 제2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난 독일어를 쭉 했다고, 그때서부터. 그 독일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상하게 제2외국어 불어 하나 딱 정해져 있더라고. 불어 하나 한정돼 버렸어요. 근데 시험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래도 여태까지 한 2달 끙끙 대고 공부를 했었는데, 에이, 시험을 한번 보자. 그래서 오전 중에, 국제법, 경제학, 헌법. 오후에 외교사, 제2외국어. 그렇게 되는데, 오전 3공을 시험을 보고, 넷째 시간이 이게 불어였다고. 예. 5시간에 불어만 걸렸더니 내가 시험 보는 건데 말이야. 불어 시험 들어갔어요.